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생기부 비교과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사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지금 현재 입시를 막 끝낸 친구들에 비해서는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더 외고를 진학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이제 서류로 채워지게 되면, 그러니까 어학이 아닌 다른 쪽 전공을 생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운신의 폭이 좀 더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기는 하겠죠. 우리 애들이 외고 나왔잖아. 그런데 이제 둘 다. 둘 다. 네. 그런데 이제 외고에서 이제 어학은 뭐 좀 줄이고 뭐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어. 그러니까 약간 국제고화 된다라는 얘기. 그게 사실이야? 뉴스 보셨구나. 네, 뉴스 나온 거 보셨죠?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진짜? 네, 원래 전에 한창 자사고는 두면서 외고는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 나온 적 있었잖아요. 근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폐지하는 건 아니고 외고들 중에서 희망하면 자사고로 전환하는 것도 같이 한다 라고 했는데, 그때 당시 좀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막 이렇게 엮이고 하면서 이게 얘기가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갔고,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거는 외고랑 국제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제고는 외고처럼 딱 문과 학생들만 가는 학교라고 사실 보기는 힘든데도 실질적으로는 결국에는 문과 친구들이 주로 쓰니까, 그래서 같이 묶이는 경향이 그동안 좀 있긴 있었어서 외고를 국제고처럼 이제 전문교과에서 그 국제 관련된 그런 과목들이 있거든요. 뭐 국제 정치, 국제 외교, 그 과목 이름이에요. 이런 것들도 이제 깔고 할 수 있게 한다라고 이제 최근에 발표가 났죠.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아마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입시에서, 어쨌든 저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입시니까 입시에서 직업 변동이 있긴 할 것 같아요. 영향이 있겠죠. 지금 상황에서 과거 같은 경우는 과학 관련된 과목들로 전문교과 1을 72 단위 이상을 채워야 되는 거고, 외고 같은 경우는 전문교과 1에 외국어 관련된 과목들로 총 이수 단위의 60% 이상 을 채워야 되거든요. 전공어 같은 경우랑 그 다음에 전공어 외에 다른 외국어까지, 보통은 대부분 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하죠. 영어 플러스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 두 개의 외국어로 전문 교과를 채우고 해야 되는데, 외고가 그동안은 그런 국제고에 깔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깔지를 못했어요. 그걸 전부 다 심화 영어 같은 그런 류의 과목들을 이제 깔아야 되는 거니까. 근데 지금 이제 바뀌게 된 거죠, 그 부분이. 그리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전문교과 1에 해당되는 그런 과목들을 국제계열 과목과 외국어 과목으로 72 단위 이상을 이제 채워야 되는 거고, 그 중에서 국제 관련된 거로 50% 이상을 채웠어야 됐으니까, 어떻게 보면 사실 요새 학생들 입장에서는 국제 그 관련된 과목들이 대학에서 전공으로 치면은 사회과학 계열 쪽, 사회과학대학 쪽에 해당되는 쪽이 많고, 그 다음에 외국어 전공하는 친구들은 보면은 어문 어학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국제고에서 이제 까는 그런 전문 교과들이 일반적으로는 학생들 입장에서 좀 더 인기 있는 과목들이긴 하거든요. 국제고에서는 이제 전문교과의 50% 이상을 이제 그걸로 채우는 건데, 외고 같은 경우는 우선은 외국어로만 그걸 전문교과를 꽉꽉 채우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고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, 그거를 이제 외고에서도 국제고처럼 할 수 있는 데다가 심지어는 외고에서 국제고로 이름을 바꿔도 되는 걸로 이제 허용이 되는 거니까, 대원국제고, 그 다음에 뭐 한영국제고, 경기국제고, 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죠. 이렇게 되면은 많은 외고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, 그러니까 사실은 수요자가 좀 더 희망하는 쪽으로 바꿀 확률이 상당히 있는 편이긴 하죠.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직업 변동이 있긴 할 거예요. 우선은 먼저 국제고 같은 경우는 외고처럼 광역 단위로 선발을 해요. 근데 광역 단위로 선발을 하되 국제고가 없는 시도에서는 학생들이, 우리 시도에서는 국제고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국제고를 쓸 수가 있어서 준 전국 단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이게 광역 단위이긴 하지만 사실상 광역 단위보단 조금 더 넓은 그런 개념이었는데, 근데 외고들이 이제 국제고로 막 바뀌기도 하고, 그 다음에 국제고에서만 깔려있던 커리큘럼이 깔리게 되면, 그러면은 국제고 입장에서 조금 더 지원자들이 쪼그라드는 효과가 생기겠죠. 근데다가 국제고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외고보다는 지금까지 경쟁률이 대체로 좀 높은 편이었어요. 어디가 됐던지 간에 외고보다 상대적으로. 그런 이유가 국제고 같은 경우는 전국에 8개가 있어요. 외고가 30개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이쪽이 훨씬 더 인원이 작으니까
당연히 훨씬 더 외고보다는 좀 더 경쟁률도 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더 약간 인기 있게 보이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, 근데 이제 외고와 국제고의 차별점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고, 그 다음에 국제고는 대부분 다 공립이거든요. 근데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사립이 사실 훨씬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사립 외고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공립보다는 조금 더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입김에서 조금 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데, 외고들에 따라서 좀 더 공격적으로 전략을 짜거나 하는 경우들도 생기겠죠. 이렇게 되면 이제 외고와 국제고가 우선은 차이점 자체가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 될 거고, 심지어는 간판도 바꿀 수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선은 국제고의 우선은 선호도와 지원율을 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긴 하겠죠. 이 중에서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국제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특수성을 갖고 있거나, 이를테면은 서울국제고 같은 경우는 AP를 따는 데 있어서 장점이 되는 어떤 지점들도 있고,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확실한 특장점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국제고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손해가 되는 상황인 거고, 그 다음에 외고들, 특히 외고 중에서도 좀 전통적인 강자인, 그 다음에 전통이 있는 유명한 외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커리큘럼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이, 그것도 사실은 학교에서 원하는 정도 수준의, 그러니까 학업적인 역량이 좋은 지원자들이 조금 더 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기는 하겠죠. 그리고 외고 내에서도 훨씬 더 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더 대학을 지나갈 때 있어서, 지금까지는 사실은 외고에서 어학 말고 다른 거를 전공을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시선들도 있었거든요. 왜냐면 외국어가 이제 특수 목적 고등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,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지점들도 있고,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생기부 비교과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사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지금 현재 입시를 막 끝낸 친구들에 비해서는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거는 요 다음번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더 외고를 진학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이제 서류로 채워지게 되면, 그러니까 어학이 아닌 다른 쪽 전공을 생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운신의 폭이 좀 더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기는 하겠죠.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은 문과 쪽 전공을 어느 정도 확신하는 친구들의 숫자가 사실은 많진 않잖아요. 굉장히 제한적인데, 근데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제한적인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문이과의 지금 통합 과정 상에서의 유불리 때문에 전략적으로 전에 비해서 좀 더 외고를 쓰고자 하는 어떤 생각은 좀 더 많이 고려를 하는 상황인데, 이게 지금보다 좀 더 심화되겠죠.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일반고에서 문과는 훨씬 더 줄긴 하겠다. 혹은 일반고에서 문과 인원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쨌든 무조건 이과로 끝내야겠다라고 본인들이 더 많이 생각을 하긴 하겠다. 그리고 나름대로 문과를 어느 정도 상당하게 비율을 갖고 가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외고나 국제고 쪽 진학을 좀 더 많이 염두를 전부 다 하게 되겠다. 이렇게 좀 우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게 확정이냐? 좀 더 정확히는 이 내용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교육과정 바뀌는 친구들, 2022 개정 교육과정인 친구들, 그러니까 현 예비 중2, 예비 중2 친구들부터 해당이 되는 거니까, 이번에 중3 되는 친구들은 사실은 해당이 안 되긴 해요. 이번에 중3 되는 친구들이 지금 현재 교육과정,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마지막 세대니까, 그래서 이 친구들까지는 지금처럼 그대로 가고, 그 다음에 요 밑에 친구들부터 바뀌는 건데, 그러면은 요게 되려고 하면은 조금 더 뒤따라오는 후속 조치들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, 그게 사실 그렇게 힘들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서 아마 이렇게 그냥 가게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외고들이 특히 전통적인 명문 외고들 있잖아요. 그런 외고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자기의 어떤 입장이나 어떤 상황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, 외고들이 전에 비해서 사실은 문과에 지원하는 인원 자체가 많이 줄었잖아요. 그러면서 외고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이 예전 같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위기감을 사실은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,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 쪽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있을 테니까,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좀 더 외고 쪽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외고 입장에서 전에 비해서 좀 숨통 트이는 상황이 되기는 하겠죠.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일반고도 그렇고 자사고도 그렇고 다 영향권에 있기는 할 거예요. 연과고 정도면은 이거는 완전 분리되는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상관이 없는데, 일반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친구들이 어쨌든 많든 적든 간에 존재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문과 친구들 입장에서 좀 더 국제고랑 외고 쪽을 좀 더 생각하게 되면서, 그러면서 이제 일반고나 자사고 쪽으로, 특히 자사고 같은 경우는 문과를 생각하면서 자사고를 쓰는 친구들이 진짜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줄고, 그런 특목고나 이런 쪽 방향을 생각하는 문과 학생들은 더더군다나 이쪽을 안 쓰고 좀 더 외국 국제고 쪽으로 좀 더 몰리게 될 확률이 높겠죠. 요거 발표한 게 이제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
제출을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외고도 국제고처럼 전문 교과에서 이제 국제 관련된 교과를 개설 허용한다. 이렇게 이제 아예 못 받고 발표를 한 거니까 현 예비 중2 예비 중2 그러니까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해당이 되는 세대부터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2025년부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개편이 될 테니까 친구들이 좀 셈법을 좀 잘 따져봐야겠죠. 사실상 영과고 외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정책에 의해서 영향권에 해당이 되기는 하겠다. 이쪽을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한테 얼마큼 이 학교들을 진학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게 얼마큼 도움이 되거나 혹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좀 잘 해보긴 해야겠죠. 그럴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문과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, 근데 그쵸. 내가 꼭 문과여야만 된다 그러면 이제 선택의 폭이 한쪽으로 또 쏠리는 또 다른 현상이 있을 것 같아. 그럴 수도 있죠. 저는 근데 이게 엄청난 변화가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지금 우선은 문과인 친구들도 사실상 뭐 한 중학교 때부터 문과를 완전히 나는 확실하게 고정하고 막 간다 이런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고등학교 때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는 이쪽이 좀 더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돌린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. 문이과를 다 이제 열어놓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외고나 국제고를 지원을 한 해 만에를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문과 전공을 염두를 하고 상당히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만 사실은 가능하다 보니 굉장히 이제 제한적인 친구들만 사실은 쓸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지금 현재 지금 기조가 그러다 보니까 외고 경쟁률이 전에 비해서 많이 준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지금 이거는 수능 선택 과목에서도 이제 영향을 받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전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확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문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때 성적 봐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중학교 때 문과인 거를 그냥 차라리 확실하게 못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는 편이 사실 더 유리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선택을 빨리 할 수밖에 없게 약간 내몰리는 등 떠밀리는 상황이 생기긴 할 것이고 그렇게 좀 느껴지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과거보다 좀 더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선택을 강요당하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선택을 하면서 그쪽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늘긴 하겠죠. 그게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되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과를 너무나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선택을 할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이제 유불리를 좀 전에 비해서 좀 선배들에 비해서는 예비 중2 이하 친구들부터는 그 앞에 선배들의 사례를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의 상황에서 이 흘러가는 흐름이 어떨지를 가지고 나한테 유불리를 좀 잘 따져봐야죠.